자,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전자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요거일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던 이 사태, 매물 소화를 전부 다 끝내놓고 상단에 올라왔더니 7만 원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또 앞을 가로막네요. 그럼 과연 여기에 박스권은 언제 해소가 될까? 그리고 바로 주가가 언제 상승할 수 있을까?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달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차 상법 개정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죠? 우리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자사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고 나중에 소각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요 자사주가요. 즉시 소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자사주 모아놨던 거 우리 소각할 일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잡겠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조금이나마 더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재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너무나 이제 바닥을 찍었었죠. 결국 외인들이 돌아와 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외인들의 포지션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바뀔 겁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여러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 양도세는 미정이고 이런 것들도 다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데 9월 달부터는 앞으로 닥쳐올 그런 파급력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1000포인트 가량 이렇게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매물대에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원래는 아래쪽으로 한번 숏 배팅을 강하게 때려주며 지수가 3000대를 한번 이탈했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바로바로 그리고 좀 파급력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요. 외인들이 지금 빠르게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성하는 목표 자체가 뭐냐면요. 버블이죠. 어떤 거예요? 결국 이 상승장이 어떤 걸로 일어났습니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란 돈이죠. 자, 돈이 무서운 점은 뭡니까? 기업의 밸류라든지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악재거리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사게 되면 올라요.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것은 돈, 돈을 넣어서 올렸으니까 돈을 빼면 다시 낮아지겠죠?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낮아질 때, 돈을 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외인들이란 말이야. 왜? 외인들은 애초부터 우리 한국 시장에서 현물로 먹고 산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린 이후에 아래쪽으로 빡 떨궈 버릴 것이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드러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삼성전자 거대한 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무엇이냐? TSMC한테 우리가 자리를 빼앗긴 지 좀 오래됐죠.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HBM 기술력이 조금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또 점유율도 많이 이렇게 양보를 좀 해 줬고요. 하지만 요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원전 쪽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만 쪽에서요. 탈원전 할 거야 말 거야. 우리 국민분들 투표 한번 해 봅시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미뤄졌고요. 결국 이게 영구 정지 상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젠슨 왕이 예전부터 말했던 게 있죠. 원전 국민 투표까지 꼭 가야 했던 사연. 젠슨 왕, 대만도 원자력은 해야 된다. 향후 10년간의 가장 큰 과제, 그쵸?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뭐다? 에너지다.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도 발전에 투자해야 된다. 조언을 그냥 한 게 아니었죠. 그냥 정면으로 저격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당장 있는 TSMC가 수를 자체를 정말 잘 잡으니까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TSMC로 갔었죠. 그게 수율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수율 문제 해결했네요. 생산 라인 해결했네요. 자,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장 큰 에너지. 이 에너지 부분한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그전에 미리 삼성전자랑 또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됨에 따라서 테슬라와도 지금 계약을 전부 다 맺어 놓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AR6 칩 그쵸? 그거 바로 생산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이제 칩 생산도 우리가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를 바탕으로 당연히 재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올라왔을 때 다시 팔고 그쵸? 이거 400조 짜리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한 방에 오릅니까? 한 방에 막 상한가 치면서 올라요? 아니에요. 결국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도 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심리전을 이탈을 한번 또 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이 신호들 전부 다 잡으면서 수량 최대한 모아가는 전략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요. 바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것부터 알아야겠죠. 일단은 대만이 2016년부터 여기 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없을까요? 살짝 해서 여기다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대만이 201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 가지고요. 신규 원전의 건설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6개 그쵸? 6개의 원전도 수명 연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꺼 버렸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17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만산 원전 2호기가 멈추면서 대만은 원전 발전 비중이 0%가 된 완전 탈원전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왜 다시 원자력이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유인즉슨 TSMC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반도체 기업이잖아. 왜 그래? 자, 25년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요. 대만 전체 전력의 12.5%를 누가 잡아먹고 있어요? 이 한 회사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전체 생산 전기 생산량이 삼성전자가 12.5%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정이 이제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죠? 그쵸? 아직까지도. 그러면 2030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까? 12.5%가 24%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I 인프라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공장만 해도 24%인데 우리 한 나라의 전체 전력의 24%를 한 회사가 잡아먹고 있는데 AI 인프라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반절 자체를 여기다가 투자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만은 그동안에 좀 전기요금 자체가 저렴한 판에 속해 있어 가지고요. 반도체 경쟁력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산업용 전기요금이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잖아요. 킬로와트당. 그쵸? 139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139원인데 반해서 대만은 얼마였다? 105원. 야간 전력이랑 초고압 요금까지 싹 다 따져봐도 대만이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왜냐면 2022년부터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5%가 계속해서 인상됩니다. 뛰었고 또 뛰었고 이게 매년마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상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삼성전자보다 싼 전기를 하는 TSMC의 경쟁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도 다시 우리 회복했네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전력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어봤자 뭐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전기 요금은 또 비싸질 거고요. 애초에 바로 때려 넣고 싶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지금 당장에 없어요. 어떻게 되죠? 주문을 받더라도 못 만드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지금 5개 정도가 19년에서 그쵸? 언제였죠 여기가? 19년에서 24년 사이에 5개가 깨졌어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것도 여태 이런 분석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렸었어요. 여러분들 여태 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더라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뭐 그런 것들 그 악재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랐었던 이유가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25년 5월 달 3개월 전에 마지막 원전이 꺼졌어요. 어떻게 해요? 신재생 쪽으로 기대해 보자. 근데 여기가 기대만큼 나오질 않습니다.
25년에는 원래 20% 비중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신재생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20%를 목표로 한 것 치고는 13% 밖에 안 나왔어요. 석탄은 친환경 이슈 때문에 줄였고 결국 LNG 발전이 87%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우리 또 한국 조선업의 엄청난 수혜가 되겠네요. 결국 신재생도 지금 기대만큼 안 나오고 원자력은 싹 다 꺼 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LNG 쪽으로 수를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대만은 어떻게? 조선업 쪽으로는 기술력이 크게 딸리죠, 우리보다. 그래서 결국 사야 된다. 한국 조선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네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어떻게 돼요? 100%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대만 전력공사의 적자가 미친 듯이 커졌습니다. 결국에 석탄 발전 다시 늘려서 35%까지 끌어올렸지만 한계가 닥쳤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대만 측에서 선거의 해였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 더 공약 내겠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비싸죠. 더 이상 안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요금 못 올리고 산업용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금은 떼어야 되니까. TSMC 돈 많으니까 괜찮아요. 반도체 우리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죠. 정전이 문제죠. 정전이. 아니 물량 받았어. 주문 받았어. 못 만들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그쵸? 그래서 전력 예비율 자체가 있습니다.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정전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공장 돌리다가 갑자기 꺼져 봐. 만산 원전이 5월 달에 꺼졌는데 요 이후에 예비율이 7%대로 떨어졌고요. 2019년 이후, 그쵸? 요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가 총 4번이나 터졌습니다. 플러스 가정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요. 공장은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에 그때 당시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었나 그랬었거든요. 2030년쯤, 30년쯤에 원전 재개를 논의해 보자 했는데 이미 원자력 관련 학과는 싹 다 사라졌어요. 전문 인력 해외로 싹 다 빠져나갔어요. 인력 확보도 없어요. 게다가 산업보다 더 중요한 건 군사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대만은 LNG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LNG는 쉽게 기화가 되죠. 그래서 장기 저장을 할 수가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이제 LNG 저장 용량은요. 11일분밖에 없어요. 11일분만 지나게 되면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중국이 바다를 봉쇄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11일 만에 그냥 에너지 위기가 터진다. 위기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으시니까 대만이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일시 정지 버튼이 딱 눌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25년 8월 이번 달이었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상정합니다. 만산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였는데 요게 또 안 됩니다.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했어요. 다시. 그쵸? 근데 원래는 전체 유권자 25%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몇 표였어요 그게? 500만 표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443 그쵸? 434 100만 표로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순한 부결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국민들이 "이거 나라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진짜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국민 투표로 나라가 진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이제 나라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뭐 대만에서는 이제 고소가 날라오진 않을 거니까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줄 코멘트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만은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음 선거는 2028년이고 집권 민진당 시간은 충분히 남았고 탈원전 기조 계속 유지가 되겠죠? 언제까지? 28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 TSMC 지금 점유율 자체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고 전 세계 1 위를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원전 우리 쭉 밀어주고 있어요.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수율 다 잡았어요. 테슬라랑 지금 이미 "우리 조건 굉장히 좋지?" 다 해결했어. 드디어 찾아왔어. 계약 집행했어요. 반도체 칩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야 우리가 너네가 삼성전자가 원래는 엔비디아한테 좀 양아치 짓을 했었죠. 했었는데 결국에 TSMC라는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갑질했었어 가지고 기분 나빠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네. 이거 진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왔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금방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SK 하이닉스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권계, 해외 증권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SK 하이닉스 지금 전고를 받아주면서 이 위쪽에서 지금 조정이 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대로 여기서 23만 원대에서 24만 원대에서 반등받고 다시 올라가겠느냐? 자, 반등 받아주긴 할 거예요. 받아주긴 할 거지만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상승세로 다시 접어들 거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자금 자체가 유출이 돼가지고 삼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대응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누구의 근거에서 잡아야겠어요? 외인들의 매수와 매도 타점의 근거에서 잡아야겠죠? 외인들이 수급 자체를 얼마나 활발하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놓도록 할 텐데요. 거기로 이제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세요. 자, 보시면요. 맨 위로 올렸을 때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외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는지 그 신호를 파악하는 그 급등 신호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 자체를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안에 최대한 쉽게,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쉽게 풀어야죠. 자, 2998, 2560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삼성전자 매매 타점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이 매매 기법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사용하시면요. 주도주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다 잡고요. 삼성전자 수량 계속 모아가면서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수량 계속 쌓아가시고 장기 투자 수량 쌓아가시고 다른 수익은 그쵸? 주도주들을 매입해가지고 수익 발생한다. 삼성전자 계속 넣으시면 돼요. 그쵸? 우리 요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오시면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요. 여기 하나 있는데 보시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세력 신호다. 역사적 신고가를 지지, 저항해주는 구간 바탕으로 박스가 생겨나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소화시킬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죠? 결국 역사적인 그 신고가 자리, 자, 여기를 받아주는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받아주면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정말 단단하구나. 신용 물량을 레버리지 사태웁니다. 그렇죠? 근데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진용 물량이에요. 왜? 현물 털어내는 것은 크게 의미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신용 물량은 결국 기관자도 잡혀 있고 이게 청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와버리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렇죠? 결국에 올라가면서 세력들이 본인의 돈을 사용하며 받아줘야 되는 게 그 물량들인데 신용 물량 그냥 올라가면서 내 돈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아래쪽으로 털어버리면은 영원을, 그쵸? 영원을 쓰고 다 깔끔하게 엉덩이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즉, 반대 매매를 노리는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된다. 증거금리 비례해서 급락 예정. 그쵸? 요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려야 되는 지금은 요다. 역대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강력 지지 저항 구간을 노려서요. 그거를 받아주는 박스권이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해? 결국 3, 4주 이내로는 바로 출발하고요. 3, 4주 이후로는 이만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쌓였으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이때 6월 말이었나 7월 달이었을 거예요. 7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와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매물대 상단 위쪽 한번 건드리면서 아래쪽으로 급락시켜줬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 지지 라인 자체를 이탈시켜줬다가 신용 물량 청산시키고 바로 다시 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확하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딱 요거 이탈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진입했는데 상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기다리면 되겠죠. 매도 금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금지. 그렇죠. 제가 이 기법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흘러가요, 여러분들. 대충 지금 여기가 어디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쭉쭉. 그쵸? 여기가 정확하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쵸? 역사적으로 지지를 한번 받았었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지금 저항 자체가 강력하게 있었는데 결국 뚫어내고 올라왔어요. 뚫어내고 올라왔다가 우리 작년 8월 달에 엄청난 강력 하락이 있었죠. 요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올라와서 여기서 싸움을 벌이던 구간이었어요. 그쵸? 결국 개파락으로 여기를 털어버리긴 했지만 털어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하락하잖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신용이 더 커다란 게 아니라 주식 수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신용 물량이 아니라 현물 털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 "요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010-2998-256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저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매집주를 찾아 놨는데요. 지금 신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탈이 된 상태로 다시금 올라왔는데 여기 박스권 상단에 안착이 돼 있습니다. 자 원래는 내렸다가 오르고 나서 상단에 안착을 하게 되면요. 이거 뭡니까? 원래는 바로 뚫어야 되는데 한번 밟아 준 거예요. 왜?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긴 했지만은 당장에 출발 안 한다.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요. '아 역시나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구나.' 하는 심리를 심게 돼서요. 결국 여기서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털어버립니다. 누가? 개인 투자분들이. 그 수익 실현한 물량 세력들이 싹 다 받은 다음에 바로 급등시켜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요 한 번 정도 더 밟아주는 그 타점에서 뚫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요거 남아 있습니다. 요거 이번이 지금 세 번째 구간인데요. 원래는 1 차, 2 차, 3차 파동으로 나눠지죠, 상승 파동 자체가. 그런데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만 50 에서 한 100 정도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요. 처음 기준으로 여기선 거의 200% 안팎으로 오르게 되고 3 차는 거의 5 에서 600 정도로 그쵸? 처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타시면 될 것 같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그쵸?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매 기법이랑 같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